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양시장 행복하게 마무리해줬습니다. 코스피가 0.6% 상승하면서 2,400포인트를 눈앞에 뒀고요. 코스닥도 0.7% 올라서 717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반도체, IT를 중심으로요. 8거래일째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담아내고 있는데요. 탑10 안에서 주인공을 좀 뽑아보자면 SK하이닉스가 2.4%로 고점 탄력을 보여줬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도 5장 들어서 눈부시게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 올 설 연휴에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거리 항공권이 80% 급증했다는 소식에 오늘 항공주들이 날아올랐고요.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콘텐츠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긴 연휴 하루 전날 수익 풍성하게 챙기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도 연휴 기간 동안에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좀 쉬셔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장 분석은 해야겠죠. 연휴 대비 철저하게 하시라고 오늘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수익의 길로만 안내하는 로드 전문가님이십니다. 로드 전문가님만 따라가시면요. 수익의 길로 정말 지름길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장중에 종목 잡아서 알려주시면서요.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대비까지 철저하게 다 알려주시는 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전략들 다 챙겨서 와주셨는데 저희 방송이 50분까지고 전문가님은 불금에만 출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 다 받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노란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장 전에도 장 중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수익을 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단에 이 QR코드가 방송까지인 50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무료고요. 단 1원도 들지 않기 때문에 비밀번호 없을 때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빨리 서둘러서 입장하셔야 되는 이유를 수익률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많은 수익이 다 1월에 만들어주신 수익입니다. 셀바스 AI와 히림을 이 길로 14%, 10% 챙겨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오실 때 업데이트를 어마어마하게 해오셨습니다. 이 길로 위세하이텍을 12.2% 잡아주셨는데 AI 반도체 테마는 모조리 챙겨주셨죠. LG테크놀로지 10%, 마인즈의 8.8%, 플리토, 유일로보틱스까지 8%씩 확인이 됩니다. 리오프닝 이슈로도 코퍼스 코리아를 3거래일 만에 10%, 청담 글로벌은 이 길로 9% 넘는 수익을 쌓아주셨는데요. 설날이 있어서 거래일이 몇 없는 1월인데도 길어야 6거래일 보유하시면서 찐으로 114.29% 수익을 내주신 분이 바로 로드 전문가님이십니다. 이런 수익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설 연휴 이후에 이러한 수익들 그대로 계좌에 옮겨가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QR코드에 있습니다. 서둘러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입장해서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이 이렇게 탄력 좋은 필살기 종목 2가지 준비해 와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들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오락관 2부 전문가님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살짝 조정받긴 했는데 막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빠지지 않았고 어제 좀 양봉 나오면서 반등 나왔고 오늘도 결국엔 양봉 그려주면서 마감했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가 지금 뭐 좀 많이 흔들렸고 좀 많이 빠졌는데 그에 비해서 이번 주에 국내 증시는 좀 선방해줬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번 주도 힘든 한 주가 또 지나갔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설날 연휴로 인해서 2거래일 동안 국내 증시가 열리지 않고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이렇게 새롭게 또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시면서 수익을 챙겨 가시려면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번 주에는 또 정말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냈고 오늘도 그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또 어떤 섹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섹터를 방송 중에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번 달부터 방송 나올 때마다 지금 반도체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용이 어렵다 보니 지금 방송만 듣고서 혼자서 판단해갖고 진입하고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도 하시고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미국 그 12월 PPI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하회를 했는데 6.2가 나왔는데 이게 좀 웃긴 게 예상치가 하회하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다가 완전 폭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내려갔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야 인플레이션 이제 완화되는 거 아니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야 인플레 이제 완화 기조를 보이니까 증시가 올랐다가 그러고 나서 딱 지켜보니 실물 경제 지표들이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연준의 그런 생각과 그럼 인플레과 그다음에 경기의 이런 전망까지 이런 것들의 지금 어떤 불협화음이라고 해서 지금 연준의 입장과 시장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크로가 어차피 막 복잡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락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잘 버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소매 판매 감소세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를 자꾸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뭐 CPI, PPI 예상치 부합 하회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메이저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럼 연준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실물 경제 지표들이 뭐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되고 어떠한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매크로 부분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거의 어떤 경기 사이클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경기 뭐 침체 국면, 뭐 상승 국면 이런 것들 국면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시장에 어떠한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이 시장 흐름 자체에 적용이 아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지금 많이 스마트해지셨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뭐 어디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데서 정보의 양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식은 많은데 그런 지식을 실제로 대입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이 나고 차트가 이뻐서 매수했는데 뭐가 좋아서 매수를 했고 실적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손실만 보는 이러한 좀 약간 슬픈 현실이 정말 저는 진짜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공부한다고 이게 다 뭐 알아지고 해석이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해드리고 또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발굴해 드리니 그거를 따라오시면서 저와 함께 수익을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중국의 경기 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한 것들 지금 이러한 글로벌 상황들을 우리가 꼭 알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 앞으로 더 이러한 것들이 심화될 거다. 이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인텔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이지만
자, 22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 연준과 그 유럽중앙은행의 입장이 좀 비슷해요.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연준이 피벗을 할 거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완화시킬 거다.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 총재 어떤 연설을 할지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미국 4분기 GDP 그리고 미국 12월 PCE 물가지수 요게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제 또 연준이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이 어떤 말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서 이제 1월 말 2월 초에는 시장 방향성이 또 결정될 수 있고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일단 요게 제가 장중에 체크를 한 거라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1월 달 들어와서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조정을 살짝 받았는데 사실 이 정도 조정은 뭐 조정도 아니죠.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12월 달에.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 차트를 좀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와 이제 매수할 단계인가? 예, 저도 이제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박스를 친다면 지금 가는 섹터와 가는 종목들은 뭐다? 이슈가 있고 힘이 좋은 녀석들만 간다는 거예요. 개별 장세가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 월봉인데 제가 이 월봉 차트를 항상 보여드릴 때마다 역헤드앤 숄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모양새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앞으로 1월, 2월 이렇게 올라갈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역시나 추세를 전환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닥형 패턴을 체크하면서 증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1월 달 이제 뭐 작년 거 수익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1월 달 수익으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1월 달에 114%인데 지금 이번 주만 수익 낸 게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많아요. 7개, 8개 됩니다. 근데 3%짜리가 없어요. 5%짜리도 없어요. 최소 8%부터 시작합니다. 8, 8, 8, 9, 9, 9, 9, 12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보유기간이 뭐 그런데 이거 내는데 뭐 한 달이다? 아니에요. 2길, 뭐 4거래, 3거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 수익 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번 주에 수익 낸 두 종목이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거든요. AD 테크놀로지랑 마인즈랩 두 개 다 필살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필살기 종목 좋은 종목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 잘 참고하셔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MC 박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평가 받아봤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지표들 틈에서도 상승장을 보여줬던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엔 테슬라,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실적이 남아있고요. 또 미국의 GDP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이 흔들리는 속에서 개별 장세를 대비해야 된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틈에서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1월 수익률표를 보시면 너무나도 믿음이 가는 그러한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AI 그리고 로봇이 강세일 때는요. 그 누구보다도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야 한다를 보시면 수익률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이 길로 13.7%, 셀바스 AI로 시동 거셔서요. 위세 하이텍 12%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10%고요. 마인즈랩, 플리토, 유일로보틱스까지 길지 않은 기간 보유하셔서 8% 넘는 수익을 각각 챙겨주셨습니다. 코퍼스 코리아, 청담 글로벌도 꾸준히 수익 챙겨주시는 리오프닝템으로 잡아주셔서 9% 넘는 강한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통합 수익률이 무려 찐 수익으로 114.29%를 쌓아주신 게 바로 로드 전문가님이십니다. 좀 전에 그러한 수익률,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다 노란톡방 안에서 공식 신호로 주셨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 계셨던 분들은요. 그대로 계좌에 빨간불을 쌓아가셨습니다. 나도 저러한 수익률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두셔서 설 연휴부터 수익률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는 이 QR코드 있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또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요. 꼭 빨리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날 이후에 봐야 할 섹터를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챙겨와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필살기 종목도 들어있거든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꼭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12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인데 지금 요즘에 시장에서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뭐? AI 로봇. 왜냐면 지금 1월 달에 이 두 가지 섹터가 가장 강하고 이쪽에서 지금 계속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1월 달에 수익 낸 섹터들 가만 보시면은 AI랑 로봇밖에 없어요. 왜? 저기에 지금 수익 낸 종목 중에 5개가 AI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제가 반도체를 얘기를 했던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AI와 로봇을 왜 계속 봐야 되냐. 그만큼 올랐는데 우리는 왜 계속 봐야 되냐. 바로 정부에서 AI와 스마트 팩토리 산업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25년까지 100억이 아니죠. 이거 1000억이 넘습니다. 이게 잘못 적었는데 1000억 이상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 왜냐면 제가 지금 오늘도 이따가 교육을 해드릴 건데 AI와 로봇과 반도체를 왜 엮어서 봐야 되냐면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I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성 인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챗 GPT 같은 그런 테마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이 AI를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를 로봇에다가 넣어야 된다고요. 왜? 저 소프트웨어 기술을 로봇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개발이 됐는데 하드웨어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봇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하려면은 갖다가 팔을 붙여야 되고 다리를 붙여서 굴러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서빙 로봇 같은 경우도 알아서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테이블 번호 누르면 알아서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구현이 됐는데 그럼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현할 건데 뭘로 구현할 거냐고요? 그게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결합돼서 로봇이 동작하게 만드는 건데 과거에 21년도에 메타버스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 빠진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실체화가 안 되니까. 구현이 안 되니까. 아, 메타버스의 사업 내용 너무 좋아요.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 뭐 코인을 뭐 게임을 해가지고 코인을 벌어. 이런 좋은 정말 사업 아이템들이 굉장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12배가 갔던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다 돌아왔죠. 왜 돌아왔냐? 실제화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AI와 로봇은요. 이미 로봇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에서 올해 안에 연내 로봇을 출시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정부에서 AI 스마트 팩토리 산업을 육성한다는 건데 이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이것도 하고 있잖아요. 무인공장. 이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무인공장, 로봇이 공장을 돌려. 그러면 결국에는 이 AI 기술과 로봇과 반도체가 엮여서 그럼 앞으로 2023년을 주도할 섹터는 바로 이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던 마인즈랩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 공략했고 바로 5거래일 만에 8%가량 수익 실현했고 사실 1월 달에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거의 50% 가까이 올랐고 정부에서 AI 육성을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AI 쪽에서도 뭐 이런 뭐 플랫폼 사업이라 하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체화시키는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 빅데이터를 모아갈 수 있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팔아먹는 회사가 있고 사업 내용 자체가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음성인식 관련해서 챗 GPT랑 엮여가지고 간 종목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AI라는 큰 섹터가 있고 그 안에 챗 GPT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술들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엮일 수 있는 그 AI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50% 올랐다 그랬죠. 그러면 아직 덜 오른 후발주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후발주 말고 그럼 이것도 조정받으면 또 뭐 어떻게 다시 사야겠죠. 그런 타점은 바로 노란톡방 오시면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AD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것도 방송 공략주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말했고 지금 여기서부터 또 1월 달에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방송 공략 이후에 급등이 나와서 우리는 꼭대기에서 매도를 했고요. 결국에는 1월 16일 날 9.8% 약간 10% 가까운 수익을 챙겼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산업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제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AI 반도체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쪽에서 가져와서 그럼 삼성전자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기업이고 이러한 종목들 그래서 바로 급등이 나왔고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충분히 재공략 가능하다. 그럼 뭐예요? 제 타점은 오시면 공개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랑 로봇이랑 다 엮어서 봐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순환매가 돌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산업군 그리고 앞으로 수익성 그리고 4차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플리토입니다. 플리토도 역시나 AI고 챗 GPT 관련주고 여기는 AI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판매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자, 월요일날 노란톡방 공략주고요.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다음날 거의 뭐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요. 19% 급등이 나왔고 저희는 수익을 챙겼다. 그럼 뭐예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수익 낸 이 종목들 다 AI예요. 왜? 근데 제가 이 AI 뭐라고요? 작년에 반도체 보라고 했죠? 여기랑 가장 엮여서 세게 올라가는 게 지금 AI니까 저는 뭐예요? 1월 달에 AI만 집중 포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회 줄 때 수익 내야지. 아니 이러고 나서 나중에 여기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가갖고 아 나 AI 산다 이러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 줄 때 수익 내고 눌리면 또 사고 왜? 강하잖아요. 계속 올라가요. 솔트룩스 뭐 셀바스 AI 그냥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 역시나 이 순환매 장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 후속 종목도 준비되어 있고 뭐 물론 조정 나오면 다시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루일 로보틱스입니다. 얘는 이제 로봇이죠. 네, 로봇인데 여기는 삼성전자 무인공장 수혜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다관절 로봇, 그다음 협동 로봇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장에서 이제 관절 로봇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꺾여져야 뭐 구석구석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공장에서 공정을 할 때 잘 돌아갈 수가 있겠죠.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서 팔로 움직여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유일 로보틱스는 이 관절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삼성공장 무인공장 이슈 수혜가 있겠지만 저는 얘가 이제 나중에는 뭐야? 산업용에서 일반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로봇까지 이러한 기술들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일 로보틱스처럼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일반 우리 가정에 로봇이 보급되는 시점에 만약에 사업이 확장이 된다면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역시나 AI와 로봇과 반도체가 엮여서 결국에는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노란톡방 공략했고요. 3거래일 만에 8% 수익 내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위세하이텍입니다. 얘는 AI 플랫폼 사업인데 좀 성향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위세하이텍은 어떤 예를 들면 챗 GPT처럼 셀바스 AI처럼 음성 인식 기술 이게 아니라 얘는 그 공공기관이랑 작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집에서 뭐 넷플릭스를 본다고 합시다.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를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통 TV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뭐 리모컨을 누르셔가지고 그
그 예를 들면 KT든 LG든 어떤 TV와 연결이 돼갖고 넷플릭스 버튼을 누르거나 디즈니 플러스 버튼 눌러 들어가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KT랑 LG에서 뭘 한 거예요? 그 TV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TV 플랫폼 안에 있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에서 만들어 놓은 UI가 뜨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셀렉트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위세 하이텍은 뭐 하는 회사냐면 KT랑 LG가 TV를 킬 때 그 화면 구성을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은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가지고 정부 공공기관이라던가 어떤 개발자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AI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정부 공공기관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직접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목요일날 노란톡방 공략주인데 여기서 샀는데 오늘 갭 떠서 시작했어요. 12% 바로 매도. 반 하루도 안 돼서 바로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 아직도 숨겨져 있고 이렇게 이런 종목은 아직 시세가 덜 나왔는데 오늘 그냥 분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후속 종목 공개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1월 달에 수익 낸 종목들이 제가 8개가 됩니다. 8개 중에 방송 공략주 2개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다 AI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뭐 3% 4%짜리 없어요. 그냥 기본 8%. 그럼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무료방에서도 맛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이게 정말 이 정도로 수익이 나나?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실 겁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뭐 이미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정말 이 정도면은 뭐 더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요즘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노란톡방에서 막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오셔서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AI 관련해서 제가 또 필살기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또 AI예요. 오늘 그냥 AI 특집이에요. 그냥 AI만 봐야 돼 이제 앞으로. 그래서 자 보면은 이 기업은 AI 기반 분석 결과 및 자료 제공 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I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분석, 어떠한 패턴, 예를 들면 챗 GPT를 동작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걔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언어, 말, 패턴, 이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이 챗봇 사업도 하고요. 리포트, 상담, 그 다음에 AI 어시스턴트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AI가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빅데이터 기업이라던가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핀테크 사업, 메타버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어떤 큰 그림을 그려주는 회사고 과거에 이 회사가 메타버스로 엄청 올랐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래서 저는 이 AI와 같이 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메타버스 쪽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 종목은 크게 시세를 줄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꾸준한 매수세. 자, 요 보시면은 시세가 진짜 크게 줬다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고 이제 바닥권 만들어주고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초입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초입이면 제가 봤을 때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등의 그런 자리에서 수익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 수익은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로봇이라던가 AI, 로봇,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이러한 수급들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왜 담아주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서 이거를 따라 우리가 간다면 저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종목에 대한 힌트는 MC 박수님께서 주실 건데 힌트는 없다고 합니다. 네, 힌트는 두 번째 필살기 종목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일단 설 연휴 이후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
정책의 지지를 받으면서 탄탄하게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AI 로봇 테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2023년에 완성적인 수익을 담아갈 수 있다 해주셨는데요. 이미 한 주 만에 전문가님이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던 마인드랩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는데 8%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고 AD 테크놀로지도 지난주에 알려주시고 상투에서 매도를 해주셨는데요. 재타점을 기대할 수 있다 힌트 주셨고요. 플리토도 이 길로 8%, 유일 로보틱스, 위세하이텍 모든 AI 종목은 기본 10% 육박하는 넘는 수익으로 다 포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받으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은요. 무려 통합 수익률 114%가 넘는 수익을 계좌에 그대로 쌓아가 주셨습니다. 오늘의 필살기 종목도 AI 종목이었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었는데요. 메타버스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메타버스도 엮여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트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아래에 있지만 급등의 초입에 위치해 있다. 출발하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꼭 잡아가셔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이 AI 종목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먼저 하단에 이 QR코드가 50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고 영어로 된 링크 뜨면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필살기 종목과 설 이후에 집중해야 되는 테마 살펴보고 올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리오프닝입니다. 자, 우리가 이 리오프닝을 왜 계속 봐야 되냐면 일단 중국 그 춘절 이후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리오프닝 시대로 선회를 했습니다. 마스크 방역 이런 것들 규제 이런 거 완화시키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뭐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오프닝으로 가고는 싶은데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마스크 해제를 해버리니 뭐 확진자 수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요즘에 지금 중국 증시 흐름이 매우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 증시가 그렇게 오르는 거는 실적이나 뭐 이러한 그런 경제 지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이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일단 우리나라도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된다면 리오프닝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OTT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리오프닝과 OTT가 좀 엮여 있는 게 이게 사람들이 리오프닝이다 이제 뭐 야외 활동을 해서 이제 앉아서 TV 안 보는 거 아니냐 뭐 OTT 안 보는 거 아니냐 더 많이 봐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소비 욕구에 대한 증가세 그러면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 뭐 리오프닝이라면 많잖아요. 항공,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뭐 다 볼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딱 맞춰서 딱딱 찝어 드립니다. 어떻게 강한 섹터, 강한 종목군들을 찾아서 찝어 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수익 낸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청담글로벌인데 자 이거 어제 15% 상승했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노란톡방에서 나갔고 그리고 하루 만에 그냥 급등이 나왔고요. 뭐 바로 장대 항목 나오면서 그냥 수익 실현했고 여기는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절 그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이미 선반영돼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충분히 이거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공략할 수도 있고요. 조정 안 받으면은 이거 말고 후속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속주라던가 이 종목에 대한 재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고요. 뭐 설날 이후에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여기서 조정 안 받고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가는 거 뭐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뭐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올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공략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다음 주부터
후속 종목이라던가 제타점 자리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이제 코퍼스 코리아인데 얘는 이제 OTT입니다. 이게 여기는 좀 얘기할 게 좀 있는데요. 이거 이틀 동안 거의 25% 상승했고, 수요일 날 노란톡방 공략했고, 이거래일 만에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코퍼스 코리아가 지금 왜 떠오르는 좀 약간 OTT의 핫 다크호스냐면, 과거에 이 김종학 프로덕션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이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만든 드라마가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마이라던가 옛날에 그 사극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제작을 했어요. 옛날 고전 드라마 제작을 많이 해갖고,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안 보는데 요게 이제 일본 OTT 쪽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넷플릭스가 어제 장마감하고 시간에서 거의 8%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넷플릭스와 더불어서 지금 OTT의 훈풍이 다시 한번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OTT 관련주들이 왜 움직이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OTT의 드라마들, 그러면은 그 IP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이 코퍼스 코리아 같은 곳은 이런 김종학 프로덕션 같은 이런 드라마 잔뼈가 굵고 옛날부터 드라마를 많이 만들었던 여기에 있는 IP를 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이쪽이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그거에 대한 실적 개선과 수요의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세를 준다 보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 상승 나온 다음에 조정받고 이쁘게 고점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기서 만약에 조정받고 만약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제타점이나 후속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 오시면은 제가 공개드릴 예정이고, 자, 그래서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이 바로 콘텐츠 OTT 관련 주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신규 드라마 라인업 기대감. 제가 11월 달에 레몽레인 그 재벌집 막내들 나오기 전에 제가 미리 매수해서 상한가 보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저는 일단 이 신규 드라마 라인업 중에 여기 이 지금 필살기 종목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되게 인기가 많은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필살기 종목 기업도 콘텐츠 IP를 수출합니다. 그럼 이거를 수출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만든 드라마를 외국에다가 수출을 해요. 그럼 외국 OTT 사이트에 거기에다가 송출을 시키면서 그 IP에 대한 수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수출로 인한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22년도 4분기와 23년도 전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윙주 중에 하나입니다. 스윙격 종목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괜찮은 자리에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 올라와 주면서 여기 지키면서 이렇게 상승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거든요. 기관이랑 외국인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실적입니다. 21년도 흑자 전환했고요. 68억 영업이익. 그 다음에 22년도 104억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141억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콘텐츠 OTT 중에 이 정도 실적 나오는 기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고 앞으로 콘텐츠 그런 IP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MC 박수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춘절 이후에 소비 욕구가 증가하고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된다면 OTT 관련주 뜨거워질 것이다라고 봐주셨는데요. OTT 테마가 뜨기도 전에 전문가님은 이미 레몽레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잡아주셨고 1월에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 수익을 짱짱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이 필살기 종목도 급등할 콘텐츠 OTT 관련주였죠. 신규 드라마 라인업도 짱짱하고요. 차트도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흑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제가 전문가님께 힌트를 지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넷플릭스 팬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전문가님 얼마나 많은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즐겨보시나요? 아, 저는 사실 넷플릭스보다는 디즈니 플러스를 더 많이 보는 편이긴 합니다. 예. 디즈니 플러스. 네. 그러면 뭐 디즈니 플러스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뭐 수리남 보셨어요? 아, 수리남 봤죠. 더글로리. 더글로리도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재벌집
아들, 막내 아, 그것도 봤죠. 아들. 와, 네. 카지노 그것도 봤죠. 다 봤어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요, 전문가님이 오늘은 이 콘텐츠를 보시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장면을 제가 가져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짠! 전문가님 분명 이 장면 보셨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어때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게 응. 하정우가 요게 수리남의 한 장면이거든요. 예, 마약 거래하기 전에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너 사탄 들렸어 이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딱 저 하정우랑 네. 황정민이 딱 마주쳤을 때, 딱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모르시겠나요? 아, 뭐죠 저게?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조금 더 가까이 보시니까 이 답을 찾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도 모르시겠다 하시면 제가 알 또 것 좀 더 같습니다. 힌트를 예, 알것 드릴게요. 같습니다. 다시 예. 한번 드릴게요. 힌트. 예. 예. 이제 봤어요. 예. 이제 뭔가 뭐예요? 이제 좀 감이 오셨나요? 쓰리화. 쓰리화. 예. 이어보기. 저 딱 이제 황정민한테 네. 하정우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딱 했는데 그 긴장되는 순간에 멈추고 사만해. 사만해. 네. 사마를 봐야죠. 예. 네, 사마를 네. 봐야죠. 네, 전문가님께서 계속 다른 것만 말씀하시고 뭐 사탄 들렸어 이렇게 막 대사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요. 어떤 힌트가 숨어져 있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요. 과연 어떤 답이 숨어 있었는지 왜 PD님이 저 사마를 크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빨리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요. 같이 유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있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시고락과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그럼 이제 AI, 로봇, 그리고 반도체까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전문가님께서 특별하게 이와 관련된 공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특별 강의 잘 들어보고 올게요. 네. 짧고 굵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일단 이 세 개의 연결고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AI와 로봇과 반도체의 연결고리인데 자 보시면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왜 연결고리가 되냐면 요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서 뭔가 제품이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이 AI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게 어떤 구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내가 그림을 봤을 때 이거 사과야. 이거는 바나나인데 그런 이미지를 보고 그럼 이 인공지능이 바나나 이미지를 보고 딸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딸기라고 하면 안 되고 바나나를 바나나라고 해야 되고 사과를 사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각종 데이터들 왜 이 이미지와 사과에 매칭시켜주는 그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이게 보통 빅데이터에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집어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이 AI가 그렇게 했을 때 바나나는 바나나다 이렇게 알아먹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을 통한 소프트웨어 기술로 집어넣는 거고요. 그러면 저 AI가 만약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브레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뇌라고 보면은 그러면 보통 컴퓨터 같은데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PU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로봇에다가 이 두뇌를 심어주려면 자 로봇이 내가 만약에 서빙 로봇이라고 한다면 내가 9번 테이블에 갖다 주라고 사장님이 명령을 했는데 8번 테이블에 갖다 주면은 사고잖아요. 그러면은 야 9번 테이블에 보내줘 했을 때 9번으로 갈 수 있게 처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 AI 그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그럼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식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냐? 자 로봇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로봇을 만들었다 칩시다. 사람 같지만. 근데 여기서 다리를 한 짝 붙이고 이 다리를 붙이고 팔을 붙이고 이걸 하는 게 다 하드웨어라고요. 그럼 하드웨어라면은 이 하드웨어가 자 AI 기술, 로봇이라는 거 하나를 만들 때 이게 로봇입니다. 로봇을 만드는데 저 AI 기술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오른팔, 왼팔 이렇게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소프트웨어 기술이고 그러면 이 한 팔 한 팔 다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물리적인 부분을 눈에 보이는 그거를 구성해 주는 게 하드웨어입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반도체에 있는 뭐 PCB 기판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PCB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기판들, 그러면 반도체 장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식을 시켜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고 그러면 이 시스템 반도체와 AI와 로봇의 상관관계가 지금 짧게나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건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교육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이러한 이야기들도 들어보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알고서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박스권 장세에서 쉽지 않은 이러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근데 이런 개별 장세 속에 강한 녀석들을 포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1월달 수익률은 제가 진짜로 114% 수익인데 이번 주만 제가 8개 종목을 수익 실현했고 보유기간도 길지 않고 수익률 4% 5% 없습니다. 888, 999, 912 이렇게 큰 수익 안겨드리면서 제가 많이 명절 선물로 챙겨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MC 박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AI의 지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 없이는 안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로봇으로 시작해서 AI 그리고 반도체까지 투자자라면 충분하게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수익을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크게 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AI, 로봇은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수익률표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십니다. 이 길로 수익 내주신 종목이 반절인데요. 그 외에도 길어야 6거래일 만에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반도체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신 종목들 보시면 1월에 급등 보여준 AI 로봇테마를 다 잡으셨죠? 위세 하이텍 이 길로 12.2%, AD 테크놀로지도 10%에 육박하는데요. 마인즈랩, 플리토, 유일로보틱스도 8%를 나란히 쌓아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 만들어주는 거 너무나도 힘든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멘탈까지 케어를 해주시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로봇과 관련해서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설명까지 친절하게 다 해주시고 수익들 다 챙겨주셨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로봇과 AI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QR코드를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 보이는 이 부분을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 뜹니다. 그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입력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요. 마무리 이야기 들어보고 또 올게요. 자, 우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날 연휴는 정말 좀 약간 주식은 일단 놓아두시고 좀 편하게 쉬신 다음에 수요일부터 저와 함께 달리실 분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다음 주부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필살기 종목 2개가 있는데 하나는 AI 관련 기업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어시스턴트 사업을 하고 있고 AI 기술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메타버스,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여기가 메타버스의 옛날에 대장격이라고 불리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AI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지 이럴 때 기회 안 잡으시면 크게 수익 내기 힘들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OTT 관련주인데 앞으로의 그 23년도 신규 드라마 라인업 괜찮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IP 수출에 대한 수익성 기대감 그리고 4분기와 23년도 전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징주로 전문가님의 섹터 AI, 로봇으로 첫 번째 특징주 가져와 주셨죠. 상승 초입에 와 있는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 관련주는 OTT였습니다. 몇 안 되는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콘텐츠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당장 수익 실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도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AI, 반도체 관련 이야기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다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